자, 그럼요. 실제로 크론병의 원인이 뭘까? 제가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로 크론병의 원인은요, 사실은 찬 음식의 과다 복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처럼 설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여기 제가 복통을 유발하는 건 찬 음식이 아니고,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복통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한 군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양기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자, 체중 감소가 오래 지속이 되고 영양 결핍 자체가 오래 지속이 된 사람들은 인체의 회복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설사와 복통이 생겨요. 이거는 인체 자체의 방어력, 인체의 면역력, 인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운들 자체가 많이 손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 양기의학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내가 웬만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못한 소화장애가 나타나면서 복통설사가 가중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크론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원인요. 그래서 찬 음식 자체에서 설사가 나타나고, 만성에서 인체의 허약을 유발하고, 이게 장 손상이 장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상태에서 장 손상이 되고 복통 설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크론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크론병 진단 자체가 확진할 수 있는 진단법 자체가 없다는 거고, 의사들이 내시경을 보고 나 설사하고 배도 아프고 체중도 감소가 됐어요 하고 내시경을 보니까 장 손상이 보인다. 그럼 의사가 그거 보고 크론병이라 하면 크론병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크론병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의사가 크론병이라 하면 크론병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한 확진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크론병이 이렇게 돼서 진단을 받으면 여기서 갑자기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런 황당한 병에 걸린 불치병 환자가 돼버려요. 그게 지금 크론병 환자의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론병이 되는 원리를 보면, 자, 초기에 만성 설사, 복통, 체중 감소가 있는데 이게 허약 상태까지 넘어가고 장 손상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크론병이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복통 설사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로 인지가 되고, 그 상황이 되면 이 크론병 환자라고 되면 주는 약이 면역을 억제하는 항염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투여받게 되고, 그 결과로 불치병 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만 일단 좀 살펴볼게요. 음식 자체가 크론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이 주로 설사를 유발한가, 물론 찬성질의 음식들이에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음식 중에 음식 성질이 차다 덥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찬성질이라는 게 뭘까? 그게 보통 이제 성질 자체가 찬 음식들, 그리고 온도가 낮은 음식들이 찬 성질의 음식들인데요. 그냥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식들을 만약에 본인이 많이 즐기고 설사를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중에 장 손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장이 부어 있거나 궤양조직이 있거나 용종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크론병 환자가 돼버리고 갑자기 불치병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으로 설사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음식들을 먼저 끊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살펴보면요, 공유는 사실은 여기 성질이 차긴 하지만요, 되게 차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과일, 채소류, 그리고 기타 쪽에 있는 것들이 성질이 되게 많이 차요. 과일류는 뭐 우리 수박, 참외, 포도, 사과, 배, 키위, 멜론 먹으면 시원한 것들이죠. 이게 실제로 먹어보면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 자체가 성질이 되게 차고 실제로 인체에 체온을 되게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일류는 설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소류, 이건 날거, 그냥 생것으로 먹는, 조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지 않는 날것으로 먹는다면 역시 성질이 찬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역시 설사가 유발돼요. 오이나 가지나 미나리나 고사리, 케일, 신선초, 버섯류들. 그러니까 우리 날것의 채소류는 다 대부분이 좀 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실제로 먹고 싶다면 이건 끓여서 드시면 돼요. 찌개나 이런 쪽으로 넣어서 끓여서 따뜻하게 먹어주면 그나마 성질이 덜해지죠. 해산물 중에 사실은 조개나 김, 미역, 다시마, 파래, 각종 회들도 성질이 차요. 그래서 이것도 날걸로 먹는다면 전부 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걸 끓여서 먹죠.
자, 그리고 뭐 육류 중에는 기름기가 많은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들도 사실은 성질이 찬 고기에 속해요. 뭐 성질이 따뜻한 고기는 소고기나 뭐 닭고기 같은 건 성질이 좀 따뜻한 고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애들이 많이 먹는 거죠. 아이스크림, 뭐 찬물, 청량음료, 또 그냥 냉장고에 있는 우유, 얼음물, 맥주 이런 것들은 설사를 아주 빠르게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과일이나 채소류 그리고 기타 여기 있는 이것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설사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음식부터 다 끊어 보세요. 끊고 따뜻한 음식, 밥이나 국이나 찌개나 고기죠. 소고기 종류나 튀기지 않은 소고기 종류, 소고기 구워 먹고 그런 음식들로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면 설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복통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약물 중에 성질이 찬 것들요. 열을 내리는 약, 해열제, 항생제, 항염제 이런 것들도 다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들이 다 있어요. 이게 이런 음식은 반드시 크론병 환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또 한 가지 제가 말했지만 기름기 많은 음식들, 복통을 유발하는 음식들들, 인스턴트 음식들, 자 이런 음식들도 이게 제가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혼탁한 음식이라는데요. 이런 음식들도 역시 중단을 해야 돼요. 이 찬 음식과 이 기름기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 같은 걸 많이 먹는 사람은 복통 설사가 다 나타나요. 그러면 소장과 대장 자체가 다 손상이 돼요. 그러면 조직 자체의 손상이 계속 지속되고 소장, 대장 손상이 계속 나타나고 복통 또 설사가 동반되면 이 크론병이라고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반드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크론병 자체의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 원인을 제거해 실제로 완치가 되는 거죠. 제가 했지만 크론병의 원인은 잘못된 음식 습관이에요. 음식 습관 자체를 반드시 바꿔줘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미 허약해진 인체 조직을 보강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실은 크론병 자체는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실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원인 치료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원인 치료가 아니고 대증 치료에 의존하는 상태고 이것은 불치 질환이 된다는 게 지금 의학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원인 치료에 매진을 해야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크론병 자체의 원인 치료, 그러니까 음식 관리와 그 부분 일상 관리를 통해서 이 크론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자, 크론병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치료법을 쓰느냐, 일단 제가 쓰는 치료법 자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제가 원인 치료를 하자는 거고요. 원인 치료 자체는 음식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인체 허약을 보강하자 하는 게 큰 틀이고요. 한약은 이 허약을 보강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허약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약을 투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자, 한약 치료의 목적 자체를 간단히 보면, 자, 일단 조직 자체 장 손상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손상된 장 조직을 최대한 회복력을 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는 게 약의 목적이고, 또 소화기능 자체에 저하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능 자체를 최대한 강화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체질에 따른 허약 상태를 계속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직 자체가 나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했지만 이미 영양 결핍, 체중 감소, 그것들로 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들을 약으로 최대한 보강을 하는 게 한약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한약 자체는 이제요, 환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도 복용하고 그 사이에 음식 관리까지 동반을 해야지만 돼요. 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장손상을 유발한 크론병 환자들은 금방 장손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 관리죠. 자, 음식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 크론병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소화기계에 증상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은 음식의 문제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음식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도 앞에서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러한 잘못된 음식 습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한약 복용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죠.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식단을 조절하고 있어요. 1차 식단을 하면 처음엔 설사를 하고 있는 사람,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최소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게 1차 식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사가 덜해지고 소화장애가 덜해지면 2차 식단을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단백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단을 짜드려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증상 자체가 설사나 복통이 없어지면, 이 자각증상이라는데 이러한 자각증상 자체가 없어지면 기본적인 악화증상은 다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더불어서 이제 야채식, 우리가 이제 모든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장 능력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3차식까지 해서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4차식 자체가 모든 음식을 섭취하고, 모든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복통이나 설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상 관리를 통해서 음식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음식 자체를 잘 섭취하고 자기 몸에 맞는 음식들을 섭취하도록 하고, 이게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1차 식단에서 복통이랑 설사가 감소되면 2차 식단으로 가는 거고요. 자, 2차 식단에서 영양 공급과 더불어 대소장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3차 식단 이후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회복 상태로 되도록 하는 거죠. 이 음식 관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크론병 환자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크론병의 한약과 음식 관리 이외에 어떤 식으로 일상 관리하는 게 크론병 자체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 정리해 보면요. 일단은 만성 설사가 나는 병이죠. 설사가 나는 건 제가 찬 음식에 손상이 된 거고, 인체에 실제로 하복부 자체가 상당히 냉해요. 발도 차고 손도 차고 전체적으로 체온도 떨어지고 오한도 쉽게 느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하는 게 배가 차기 때문에 배의 핫백을 최대한 오래 지속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목욕을 매일 하게 해요. 역시 목욕은 전신의 체온을 높여줄 수 있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냉기를 제거해서 설사와 복통, 소화장애를 또 허약상태, 피로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 10분 15분 이상 반신욕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론병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혈의 소통 자체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영양 결핍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허약하신 분들은 30분 정도 산책이나 체조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이것들을 계속하면서 체력이 높아지고 몸 자체 피로감 자체가 감소가 되고, 몸 상태 전체적으로 체중이 증가되고 증상 자체가 감소가 되면 이 운동 시간들을 계속 더 늘려가면서 좀 더 강한 운동을 하면서 회복력 자체를 더 높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했지만 크론병 환자들이 설사하고 복통하려면 전체 체온 저하가 나타나요. 보통은 혈압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항상 추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복통 설사가 더 악화되는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피하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잘 때도 따뜻하게 자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복통하고 영양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찬바람에 노출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관리를 매일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러한 조치들 자체가 매일 반복돼야 되고, 여기에 인체가 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뺄 수 있는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인체 손상을 초래하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크론병 자체의 원인 치료라는 거는 이 허약한 상태를 보강을 하고 잘못된 음식 습관 자체를 바꾸어주고, 그리고 이미 손상된 조직을 최대한 일상관리를 통해서 몸 상태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크론병은 반드시 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완치되는 원리가 또 지금 서양에서 왜 낫지 않은 불치질환인가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고 또 치료의 주체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걸 자각을 해야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을 정말 낫고 싶다면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기본적인 음식 자체 관리,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는 일상에 대한 관리들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핫백이나 반신욕, 운동, 체온 관리들을 매일 하시면서 자기의 소화기계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밑도 끝도 없이 자가 면역 질환을 믿고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으면서 그런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병이 불치병이 됐던 이유처럼 낫지 않고 악화돼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한의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내시경 모습인데요. 자, 처음 내원할 때의 내시경 모습인데 여기 보면 장이 다 좁아져 있죠. 그래서 점막, 대장 쪽에 혈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점막이 다 부어서 뭐 허옇게 마치 무슨 비계 덩어리처럼 조직 자체 점막이 다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상태에서 농이 생기고 복통과 설사가 계속 반복되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라는 것, 제가 한약 복용을 하고, 자, 철저하게 음식 관리를 하고, 자, 일상 관리를 한 거예요. 일상 관리는 제가 좀 핫백을 하고, 자, 반신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체온 관리를 하게 했어요.
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 1년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회복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부어있던 점막들이 많이 붓기가 내려가고, 여기 조직들 자체의 결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부종 조직, 허옇게 되는 부종 조직들이 많이 내려갔고, 조직들 자체가 회복하고 장이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커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장 손상 자체, 내시경 자체의 회복도 의미가 있지만요, 사실은 자각 증상 자체가 없어지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모든 복통과 설사가 없고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가 없이 증상 자체에서 일상에서 계속 회복해 나간다면, 인체가 스스로 복원하는 힘을 가진다면 대장이나 소장 조직도 계속 복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크론병 환자들이 지켜야 될 일상 관리고, 완치를 위한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야기, 크론병 과연 완치가 가능한가? 내가 봤지만 크론병은 저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크론병으로 벗어나서 완치된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 완치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무슨 한약을 먹기 때문에 완치되어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금의 서양의학이 왜 불치 상태로 갔는가, 불치 난치 질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 원인 상태, 크론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들을 자각해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은 자기의 일상에 대한 문제고, 특히 소화기계의 증상이 국한되는 크론병은 음식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개선을 해야지만 완치가 가능하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제 강의가 크론병 환자들에게 최소한 음식 습관이라든지 일상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더 악화되지 않고 최소한 크론병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